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이어집니다.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의 포인트는 증빙. 그쵸. 과세 유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증빙이 중요하잖아요. 증빙 찾기입니다. 문제 읽으면서 증빙 찾는 연습만 하면 바로바로 입력하면 되죠. 증빙. 그래서 문제로 오면 일로 와볼까요? 그냥? 자, 문제로 그냥 와보죠. 그러면은 7월 10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서적 책을 미풍문고에서 미풍문고에서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다. 자, 증빙이 계산서죠. 증빙이 계산서고 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계산서 체크, 전자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7월 달에 주기로 했다. 나중에 주기로 했어. 말일날. 그럼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증빙이 계산서니까 이건 면세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책이니까 도서 인쇄 N이 아니라 인쇄비다. 끝났죠. 그리고 영업부에서 사용할 거니까 800번대다. 끝. 그리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죠. 분계를 쓸 시간도 없죠. 그냥 냅다 면세 이걸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자, 날짜는 자, 날짜가 0712. 자, 메인 면세 53번, 품명은 서적, 공급가는 25만원, 거래처는 어디였죠? 미풍. 그리고 전자 있었으니까 1열을 줍니다. 계산서도 주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 전자 가로 열고 세금 가로 닫고 계산서잖아요. 전자 계산서든 전자 세금 계산서든 다 주란 얘기고, 분계는 혼합 3번 줍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도서 인쇄비에 800번대로 바꾸시고, 줄 바꿔서 화살표, 줄 바꿔서 대변에 미지급금 쓰면 끝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중국의 소재는 웨이카센터로부터 웨이카센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 수입세금 계산서. 수입세금 계산서가 보이니까 그 자체로 딱 수입이죠. 수입 이걸로 끝났죠 사실은. 그리고 1200에 120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부가세는 현금 줬대요. 어쨌든 원재료 관련해서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리고 부가세만 현금 줬대요. 이미 체크 끝났으니까 분계 쓸 필요 없어요. 냅다 입력하십니다. 자, 날짜 ESC하고 화살표 0912.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니까 수입이죠. 수입 55번 55 치고 원재료라고 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을 1200 줍니다. 거래처는 세관장 주는 거 아시죠? 세관장. 어디 세관? 인천세관. 세관 찍어도 되죠. 인천세관. 전자여. 그리고 분계는 현금 줬죠. 현금 주니까 1번입니다. 현금 줬으니까 1번. 그리고 자동으로 공급가는 1200이지만 아래쪽에는 부가세만 뜨죠. 자동으로. 그리고 이 문제는 부가세 외에 다른 얘기 없죠. 예를 들어서 부가세 말고 통관 수수료를 줬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추가로 입력해주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일단 끝났어요. 끝났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통관 수수료, 관세 또는 운임 등을 현금으로 이것저것 해서 만약에 100만원 더 납부한 게 있다고 쳐요. 납부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러면 100만원을 현금 납부했다. 이렇게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도 여기 현금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럼 이럴 때는 혼합 줘야 돼. 혼합 준 다음에 부가세는 냅두고요. 다시 줄 바꿔서 차변에 매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 운임, 수수료 이런 건 다 원가의 산입이잖아요. 원재료 원가에 100만원을 추가로 더해주고 대변에 현금을 입력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통관 수수료 같은 게 있었다면 원가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관세, 통관 수수료, 운반비 이런 것들은 매입한 자산의 원가에 산입해라. 지금은 제가 추가로 만든 거니까 설명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답만 보려면 답안지 보면 되잖아요. 이런저런 설명을 다 귀담아 들었다가 나중에 문제나 변형돼서 나올 때 푸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10월 11일 날 가서 이 문제가 원래는 결론 모두 정답이 됐어요. 왜 그러나 보세요.
자, 제품을 다음과 같이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10일 후에 받기로, 결국은 외상으로 한 거죠. 그리고 계약금이 있어. 계약금이 있고 2,000달러 미리 받았고 10월 11일, 오늘 10월이잖아요. 오늘 10월 달에 선적하면서 2만 달러 받았어.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받는, 이상해. 어쨌든 환가한 금액이고 문제가 이상해요. 그래서 10일 후에 받기로 해서 10일 뒤에 받은 게 이 금액이에요. 어쨌든 기준환율 1,700. 이게 없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하얗게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증상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시 기준환율 이게 없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있는 바람에 여기서 항의가 들어오고 막 해서 결론은 모두 정답됐습니다. 아니 여기 환산환율 1,100원 나오면 1,010원 이거 없어야지. 여기가 그냥 1,100원이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문제가 안 돼요. 아니면 여기가 1,070원이면 여기가 1,070원이면 위에도 여기 환산환율도 1,070원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문제를 잘 못 낸 겁니다. 이거는 자, 부가세법에 따라 지금 외화 환산할 때 원칙 아세요? 원칙은 선적일 환율이죠. 선적일의 환율, 정확히는 기준환율이죠. 기준환율이고 예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액이죠. 그 환가액입니다. 결국 환가액이 나오잖아요. 22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제 공급가액은 그럼 얼마냐? 이 문제 공급가액은 미리 받은 환가액 있죠. 미리 받은 환가액은 이미 나와 있죠. 2,000달러. 그래서 220만원 나와 있죠. 220만원 플러스 10월 11일. 오늘이 10월 11일이잖아요. 오늘 2만 달러. 오늘 2만 달러 곱하기 오늘 환율은 1,100원이죠. 오늘 환율 1,100원이죠. 기준 환율이 1,100원입니다. 나중에 받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어쨌든 10월 11일 것만 하면 돼요. 1,100원. 그럼 2,200만원에 220이니까 2,420만원이 됩니다. 공급가에. 어쨌든 과세유형은 수출이니까 그냥 수출이죠. 과세유형은 그냥 수출입니다. 직수출이고 공급가액은 24200으로 입력해주면 돼요. 어떻게 입력하나 갈까요? 자, 날짜 어디갔니? 10월 11일 1011 그리고 수출이 몇 번이냐? 여기 보니까 16번이죠. 16번. 분명은 제품을 수출했어요. 제품. 공급가액을 2420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TA 어쩌고니까 한영키 누르고 TA. 검색할 때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TA. 그리고 다시 한영키 누르고 자, 영세율 1번이 직수출, 3번이 영세율. 이거 못 외웠나요? 웬만하면 외워야지. 1번 직수출, 3번 내고신용장 영세율입니다. 1, 3번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직수출 01 외워서 풀면 더 좋지요. 수출 신고 번호가 새로 생겼죠. 이거 없었어요. 만약에 있으면 문제 있으면 1, 2, 3, 4, 5, 6, 7, 8, 9, 0, 1, 2 뭐 이렇게 그때 알아서 치면 됩니다. 하다 말았네. 넘어가요. 있으면 치면 돼요. 없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냥. 분계는 뭐였지? 혼합주입니다. 그 중요한 건 문제지에 이전에 9월 20일 미리 받은 게 있었죠. 그럼 계약금 받을 때 선수금으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수금. 그래서 대변은 됐고 이제 차변에다가 선수금 씁니다. 선수금 그래놓고 그게 220. 그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 거니까 외상매출금. 그냥 이러면 돼요. 되는데 문제를 인쇄 과정에 여기가 1,070원이 되든 여기가 1,100원이 되든 이걸 빼든 이랬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있는 바람에 모두 정답을 했습니다. 환산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이것까지는 안 받겠지 설마? 9월 20날 공급 계약금 받을 때 선수금 돼 있네? 여기는 또 210이네. 이거 한 사람도 있나 봐요. TA 여기 나오잖아요. TA 여기는 210으로 나와 또. 이상하죠? 뭔가 잘못한 거야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환가액을 210으로 주든지 어쨌든 이래저래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두 정답된 거예요. 이것까지 본 사람이 있고 이것까지 이의 신청한 사람이 있나 봐요. 결론 다 틀렸어. 선수금이 220이 아니라 전표현이 210. 어쨌든 다 틀렸어요. 모두 정답. 근데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있는 걸로 하고 요걸 없는 걸로 하면 이걸 없는 걸로 하면 지금 이대로 해서 요렇게 익혀주고 지금 입력하는 기능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놔두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0월 12일 12일은 부산상해 기계장치 원가 500에 감가누계 325짜리를 120일 부가세 포함해서 매각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110 나누기 1.1 하세요. 나누기 1.1 했다 이거지. 그리고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가 나오고 전자 나옵니다. 어쨌든 과세겠죠. 그럼 과세다 이것만 메모하면 되는 거죠. 뭐 나머지 뭐 필요 있어요. 그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외상. 다만 상품이 아니니까 제품 원재료가 아니니까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외상매출금해라 미수금이다. 끝. 입력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되는데 어쨌든 과세만 이것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바로 입력하세요. 굳이 왜 이래 자꾸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구하겠다. 그러면 처분가액 마이너스 장부가액인 거 아시죠? 얘들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무게입니다. 무게. 그렇다면 이 문제 처분가액은 121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이죠. 부가세 빼고 해야지. 마이너스 장부가 취득원가 빼기 감가노기가 이 325만원. 그럼 괄호함부터 풀면 장부금액이 175짜리를 110에 팔았으니까 65만원 손해봤죠. 175만원짜리를 110에 팔았으니까 마이너스 65만원입니다. 이 참말 어떻게 해볼랬더니 안되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다시 이렇게 되겠죠. 65만원 입력하면서 확인해볼까요? 자, 날짜 10월 10일 ESC하고 12 매출과세 11번 분명은 기계장치 공급가는 110만원 거래처 어디였죠? 부산. 그리고 전자이어 붕괴혼합 3. 그리고 제품을 바른 게 아니니까 이거를 기계장치로 바꿔줍니다. 기계장치 500이죠? 그리고 대변에 기계가 없어지는 순간 차변에 기계 플러스 1번, 기계 플러스 1번, 기계장치 206번, 여기는 207번. 바로 적어야죠. 3250.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121만원. 부가세까지 같이 받아야죠. 그리고 대차 비교하니까 차변 446, 대변이 511. 대변이 큽니다. 그럼 차변에 뭔가 써야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65만원 맞죠? 65만원 나오죠? 확인됐죠? 65만원. 65만원 나옵니다. 확인해 드렸죠? 끝. 65. 그 다음 11월 25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인데, 원래 승용차 그럼 머릿속에 불공이 떠오르지요? 안 떠오르는데요? 공부 안 한 거지. 자, 998cc. 998cc. 998cc면? 네, 공제받을 수 있죠. 그렇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소리고요. 희망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원래는 세금계산서 나오고 승용차 나오면 원래는 불공인데 지금 998cc니까 그냥 과세입니다. 차량 구매 대금 1540에 역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세 포함돼서 1540. 그럼 부가세 포함이 1540이면 공급가액은 역시 나누기 1.1에서 1400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대금은 보통 예금 이체했습니다. 다시 잠깐 세금계산서 플러스 승용차인데 1000cc 초과되는 거였다면 54 불공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플러스 승용차지만 지금처럼 1000cc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과세입니다. 50일 과세로 입력합니다. 뭐가 달라진지 아시겠죠? 1000cc 기준이에요. 자, 문제로 갑시다. 네, ESC하고 화살표 1125 매입과세 51번 주고 분명은 승용차 공급가액은 1542 아니지요? 나누기 1.1에서 1400으로 바꿔줍니다. 계산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거래처는 희망자동차였죠. 희망. 그리고 전자이어 붕괴혼합 3. 그리고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자동차를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에 자 잠깐
딴 거 없구나. 여기에다가 취등록세 같은 거 있으면 원가에 산입되는데 그건 없네요. 넘어가고. 그 다음 대변. 돈은 다 보통예금 줬으니까 103. 끝났죠. 끝났습니다. 만약에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에 대변에 취득세나 등록세 등으로 100만원 더 나갔다. 그러면 차량 취득원가가 100만원 증가되는 거죠. 대변에 현금 나가고. 끝. 자, 그 다음. 소비자인 정하나에게 제품을 33만원에 공급대가라는 얘기는 부가세 포함된 거란 얘기죠. 현금으로 팔았대요. 그리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 다른 거래명세서의 다른 법적 증빙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거래처는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 거래처 적을 필요 없대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증빙 없죠. 무증빙이죠. 무증빙 이럴 때 쓰는 게 건별이죠. 건별 매출입니다. 현금 팔았는데 거래명세서만 발급했지 다른 서류가 없어요. 현금 영수증이면 현과지만 아무것도 없어. 건별입니다. 그리고 건별일 때 주의할 점. 건별일 때는 건별 카과 현과일 때는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는 거 중요한 거죠. 공급 대가로 입력해라.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ESC하고 날짜 11월 27일 매출과세 11번이 아니고 참 건별이었지. 건별 14번. 분명은 제품 공급대가 33만원 그냥 적고 거래처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생략하라고 그랬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계는 어디 갔어? 현금 매출했으니까 1번 현금하면 되겠죠. 끝. 입금으로 처리. 끝. 넘어가면 됩니다. 끝났고 이제 전표 수정.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로 수정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찾아서 고치는 거예요. 두 문제나 세 문제 나옵니다. 여기 세 개 나오면 결산이 하나가 줄어들어요. 결산하고 합쳐서 한 5개 이렇게 나오니까. 자, 갑니다. 1번 8월 10날 공장이 생산부 직원들에 대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가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는데 잘못 적었대요. 확정 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확정 기여형이면 퇴직급여죠. 자, 가보죠. 일반 전표겠죠? 일반 전표 8월 10날 0810 여기 퇴직급여로 돼 있잖아요. 근데 확정 급여형이면 퇴직 지고 엔터 퇴직연금 운용자산 186번 예로 줘야 됩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확정 기여형이면 퇴직급여, 확정 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자가 짧고 급자가 길죠. 길어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10월 10날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죠. 운반비 55,000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대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대. 그리고 원재료 매입시 운송 비용이래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 수기. 전자 아닙니다. 수기. 이걸 일반 전표에 적었다네. 원래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매입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그래. 이거는 원래 세금 계산서 나오면 이거는 매입과세로 50일 과세로 어디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어디로? 일반 전표에 잘못 적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일반 전표 지워야죠. 날짜가 10월 10날 10월 10날 1010 요거 운반비 지워야죠. 체크 앞에 체크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거 참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상단에 삭제 있죠. 또는 F 코드 단축키 알았으면 F5 아니면 X표 삭제 누릅니다. 지웁니다. 지워졌네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갑니다. 그 날짜를 1010 갑니다. 그리고 매입과세 50일 적고 품목은 운반비. 아까 55,000원인데 부가세 포함된 거 있죠. 그럼 공급가액은 나누기 1점이라면 5만원에 5,000원이 되는 거죠. 자, 거래처가 어디였죠? 대박용달이었죠. 대박용달. 네, 됐고 전자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그리고 현금 준 거였죠? 현금 준 거 아까 현금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1번 현금 주면 끝. 운반비가 아니라 원반비라네. 운반비가 아니라 원재료죠. 매입할 때 들어가는 돈은 원가에 산입하는 거니까 그냥 원재료가 맞죠?
운반비로 고치면 안 됩니다. 원재료예요. 아까는 운반비 돼 있었지만 잘못된 거죠. 매입과 관련된 건 원가의 산입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결산 문제죠. 결산은 아실랑가 몰라도 설마 아시겠지? 뭐를? 결산은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고, 그죠?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을 나중에 합니다. 끝나면 F3번 전표 추가를 해줍니다. 아시죠? 이때 자동 결산에 뭐가 있다? 이때 자동 결산에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거, 그리고 대손 예상, 그리고 유형자산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상각,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그리고 법인세 추산하는 거. 요거 딱 5개밖에 없죠. 50개도 아니고 딸랑 5개입니다. 기말, 대손, 감가, 퇴충, 법인세 5개밖에 안 돼요. 5개 외워야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 순서, 수동, 자동, 순서 있죠. 순서, 수동 먼저 하고 자동 나중에 하는 겁니다. 1번, 회계 처리한 소모품 어쩌고 저쩌고. 1번 수동이죠. 2번, 감가상각자산이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 이용해서 어머나 반영하래. 이거는 자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일단 자동. 기말재고 나왔네. 감사해라. 자동입니다. 그럼 이거부터 수동부터 해야 되니까. 당시에 자산으로 처리한 송호품. 아이고 너무 크게 했네. 자산으로 처리한 송호품인데 기말 현재 2개가 재고로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얘기는 미사용이란 얘기죠. 미사용, 남아있다는 말 자체는 미사용됐다 이 소리예요. 2개면은 한 개 2만원짜리니까 4만원이죠. 4만원. 근데 문제에 친절하게 써있어. 사용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써있습니다.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것. 얼마나 좋아. 문제, 일단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송호품이라고 되어 있죠. 차변에 송호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호품이 아닌 거 없애줘야지. 즉 써서 없어진 만큼 없어져야죠. 그럼 원래 10개였어. 10개 중에 2개가 안 쓴 거야. 그럼 8개 썼네요. 2만원짜리 8개니까 16만원. 써서 없어졌고 써서 없어진 만큼은 소모품비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관리부니까 800번대 830에 소모품비로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2분계죠. 문제에 답이 써 있습니다.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고 얼마나 친절해. 이렇게 친절한 문제 드문데 엄청 드물죠. 자, 사용분 써서 없어진 만큼 자산에서 없애주고 비용으로 만들어줘라 이거죠.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한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비용처리법이었다면 차변의 송호품 B였겠죠. 그럼 그거를 대변으로 없애야지. 송호품 B를 없애주고 이때는 미사용, 아직 안 쓴 걸 없애야 되겠죠. 미사용 안 쓴 거니까 2개 4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 안 쓴 만큼은 송호품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줘야죠. 이거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 아직도 혼돈된다. 사용, 미사용, 사용, 에이씨 막 이러고 있다. 그럼 회계 2급짜리 책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2급짜리 결산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나옵니다. 세무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자유자재로 당연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만 딱 봐도 분계가 떠올라야 돼요. 자산으로 처리했구나. 아, 송호품이었네? 그럼 결산 때는 송호품 없애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한 큐에 돼야 됩니다. 한 방에 딱. 그럼 이 문제 답은 어쨌든 차변의 송호품비, 대변의 송호품입니다. 입력합시다. 일반전표 12월 31일자 어느 면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소모품비 16만원이고 대변에 소모품 없애주는 거죠. 소모품 끝. 2글자 치고 엔터. 소모 2글자 치고 엔터 치면 830 마지막 보이잖아요.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2번은 수동도 아니고 자동도 아니요.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다음과 같은데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에 반영하래. 그럼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등록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용만 하래. 그럼 바꿔 말하면 이용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요. 그냥 여기 있는 숫자 가지고 직접 계산해도 되는데 눈치껏 보니까 정률법이야. 아, 2월에 샀어. 그럼 계산이 복잡하겠는데
그러면 하지 말고 직접 입력합니다. 계산기 못 두드려. 아래쪽에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 클릭. 기계 F2번 눌러서 기계 검색합니다. 기계 아는 사람은 206 치면 돼. 여기 돼 있네요. 여기 돼 있는데요. 2016년 2월달에 취득한 거. 그럼 기초가액. 이 문제는 2017년 문제고 2016년 우리가 전기에 취득한 거예요. 기초가액. 원가가 2,400이었다. 2,400 적고 전기말 상강 2개 900이라고 써 있고, 그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 내용연수에다가 5년 적고, 정률법은 여기 원래 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경비 구분을 제조라고 돼 있으니까 1번. 여기 1번이 500번대잖아요. 숫자로 1 누르고 끝. 그럼 다른 건 없어도 되고, 결국은 여기 삼각 범위의 보여기 삼각 범위의 6765잖아요. 6765. 요거를 6765 메모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감가상각비는 6765입니다. 일단 고정상 등록 끝났죠.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 결산은 메인 화면의 오른쪽 끝에 결산 자료 입력이죠. 클릭합니다. 그리고 01월에서 12월 엽니다. 그 상단에 감가상각 보이죠? 클릭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숫자들이 나오죠. 그거를 보고 결산 반영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결산 반영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경비 쪽에 500번대 경비 쪽에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기계에 여기에다가 6765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다시 감가상각에 들어가서 결산 반영을 눌러줘도 결국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500번대니까 여기로 온 거죠. 다시 제품 매출원가, 그 중에 경비에 내려오면 감가상각비, 여기 앞에 500번대 보이죠? 518 여기다 적는 거예요. 만약에 본사 거였다. 만약에 본사 거였으면 4번에 판매관리비 중에 감가상각비 여기다 적어야 돼. 여기에다 적어야 돼. 여기에다가. 그래서 공장건 위에 500번대, 본사건 밑에 800번대 여기다 적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3번 기말재고, 이건 저기 자동이잖아요. 자동. 원재료, 제공품, 제품 순서대로 지금 원재료 다시 메뉴로 올라가서 빨간색 제품 매출원가 부분에 그 중에 원재료 보이죠? 기말원재료 여기다 350 적고, 또 그 다음 제공품 더 내려와서 8번 파란색 8번에 단기총 제조비용 근처, 거기에 기말 제공품에다가 7300 적고 엔터. 그리고 그 밑에 기말 제품 보이죠? 9번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쪽에 제품에다가 2620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끝. 더 이상 없죠? 끝. 만약에 대손 나왔다. 그럼 상단에 F8 대손 클릭하고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럼, 그리고 미수금, 문제에서 요구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웁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 퇴직충당 여기는 없네. 500번대 800번대 있어서 추계액 입력해서 결산 반영 눌러도 되고, 아이고 닫아버렸네. 그리고 맨 밑에 딴 거 입력돼 있죠? 지금 입력돼 있네. 됐고, 그리고 맨 밑에 법인세 선납세금. 만약에 당기분 법인세 추산이 1000만원이다. 그럼 선납세금 앞에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뒤에 똑같이, 이거 진짜 한두 번만 하면 날 텐데 요즘 10번을 해도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정신을 요즘 안 놓고 다녀야 되는데 놓고 다녀. 막 정신을 집에다 모셔두고 오고 막 이래서 앞에 있는 숫자 똑같이 쓰는 게 어려운가요? 이렇게 똑같이 그냥 써주면 되는데 앞에 있는 숫자를. 그리고 추산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이 추계액을 뺀 나머지, 그럼 8900 이걸 쳐주면 여기가 1000만원 되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끝났으면 전표 추가, 끝났으면 F3번 전표 추가 클릭. 예, 끝난 거죠. 그럼 일반 전표에 아까 12월 달에 우리 분기 하나만 있죠. 근데 여기 조회를 눌러보면 결산 분기가 여러 개 돼 있죠. 이렇게 여러 개 돼 있습니다. 끝. 나오면 되죠. 회계 1, 2급은 조회 문제가 있습니다. 조회 문제. 이 조회 문제의 정답을, 딴 건 다 닫아야 되죠. 다 닫고 조회 문제 정답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로 문제 답안 작성 밑에 여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자, 문제로 가서 1번. 17년 일기 예정 때에 여기도 확정도 있네.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의 차이. 제일 귀찮게 나왔네. 어쨌든 발급 매수 나오죠. 요게 키워드입니다.
밝은 매수가 키워드 이런 말 나올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 현황을 보시면 돼요. 확인해 볼까요? 일기와 이기 차이. 어렵다. 여기 세금계산서 현황을 먼저 보세요. 현황을 보신 다음에 일기 예정과 확정이니까 일단 01, 01, 03, 31 먼저 봅니다. 그리고 매출 세금계산서 현황이잖아요. 매출 세금계산서 현황이니까 매출 쪽을 보면 돼. 매출 쪽 1번. 여기 매출 쪽이잖아요. 여기 1번. 그리고 유형은 1번이 세금계산서인데 옆에 눌러보면 알죠? 세금계산서.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면 여기 합계가 32매가 나옵니다. 32매. 메모 일기 예정 때 32매. 예정 때 32매고 확정 때 가보면 되죠? 기간을 바꿔봐요. 기간을 04, 01, 06, 30 엔터 쭉 치면 마지막 20장 나왔죠. 20매. 그러면은 요게 20매니까 차이가 12매죠? 답이 12매예요. 그럼 12매 입력하면 돼. 메모 하시면 돼요. 자, 딴 데서 확인해 볼까요? 나갑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로 갑니다. 부가가치. 그 중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0103 엔터. 그럼 매수가 여기 32매라고 딱 나오죠. 32매. 이번에는 ESC 04, 06 딱 누르고 엔터. 그럼 여기 합계. 여긴 나눠져 있다. 이거. 어이구 큰일 났네. 세금계산서 합계 9매랑 이건 다른데? 4월, 6월 다른데? 어머나? 매수가 여기 15매고 그 다음 것도 있고 15매랑 5매가 따로 돼 있어요. 20매야. 20장. 여기 달라. 여기는. 어이구 골치 아프네. 여기 보면 20장 여기 있네요. 합계. 메뉴에 있네. 있긴 있는데 어려워. 매출 첫수를 봤구나. 어쨌든 매수 20매가 있긴 있는데 복잡하죠? 아닌가? 안 복잡한가? 여기 두 군데 나눠져 있어서 여기 합계를 보면 되는데 그래도 20매고 다시 1월 3월 01, 03 엔터. 여기 32매 32매 있죠? 됐죠? 자, 이래가지고 어쨌든 답은 여길 보나 저길 보나 결론 답은 12매 차이. 답은 12매. 두 번째,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 키워드 상반기냐 제품 매출이냐 가장 많으냐. 키워드는 가장 많은. 실무 시간에 마지막에 어느 때는 무슨 단어나 어딜 봐라 요약해 드렸잖아요. 가장 많은 이런 말 나오면 총계정 원장을 검색하면 됩니다. 총계정 원장 기억하세요? 아셨죠? 기억하세요. 너무 많이 썼으니까 줄게요. 자, 어쨌든 총계정 원장 가봅시다. 계정 코드는 제품 매출이에요. 상반기 1월에서 6월. 자, 메인 화면 다시 회계관리로 갑니다. 회계관리 그 다음 총계정 원장 클릭해서 자, 상반기니까 0101 0630을 들어갑니다. 상품 매출이 제품 매출인가? 제품 매출이죠. 코드 아는 사람은 40띵 치면 돼. 40띵. 모르면 F2번 눌러서 제품 매출까지 가야죠. 40띵 404번. 그리고 엔터 치면은 1월부터 6월까지 대변 쪽에 보이죠? 제일 큰 달 여기 1월이네요. 그럼 1월 592050 치면 되죠. 592050 59205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592050 제일 큰 달 딱 봐도 나오죠. 제일 큰 달과 작은 달 차이 구해라. 그럼 제일 큰 달은 1월이고 작은 달은 4월이네요. 7036 그거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적은 달 물어보면 적은 달 차이 물어본다. 7036 이런 식으로. 그럼 차익이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는 정답이 요겁니다. 요건데 차익을 물어보면 얼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갑니다. 마지막 일기 예정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건 불공제 찾는 거죠. 불공제 찾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매입 매출장을 봐도 되고 아니면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부가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봐도 됩니다. 어딜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봐도 돼요. 신고서. 지금 어디 열려있냐? 이건 닫고 이제. 자, 메인 화면에, 여기 열려있으면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매입 매출장.
이 매입 및 출장이 부가세 과세 유형별로 나온 거거든요. 기간이 일기 예정이니까 01, 03, 01에서 03, 31을 주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매입 쪽이죠. 3번. 그리고 유형에 살짝 눌러보면 유형이 다 떠요. 그 중에 우리는 불공이잖아요. 54, 54 불공. 그 전체 딱 뜨면 여기 세액이 나오죠. 분기 누계 10만원. 10만원이네, 10만원. 그럼 답이 일단 10만원인 거죠.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10만원이 답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닫고 부가세 신고서 가볼까요? 부가가치 신고서로 가볼까요? 신고서에 가면 일기 예정이니까 0101 03 31 엔터 치면은 16번 줄 여기 10만원 보이죠? 요렇게 확인해도 됩니다. 자, 조회 다 끝났죠? 자, 그럼 이제 끝났으면 조회 끝났으면 매물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12매 그리고 592050 10만원 이거를 여기 이론문제 답안 작성에 이론은 다 풀었다고 치고 다 풀었다죠. 여기다가 12매 그리고 1월이었나 592050 이렇게 됐었나? 몰라요. 그냥 여기는 얼마였더라? 10만원이었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참 여기 청기누설 하나 할게. 중요한 건데 잘 들어요. 한 번만 얘기할 거야. 만약에 이론을 내가 풀었는데 내가 알고 푸는 게 요거 1, 2, 3, 4, 7 12, 14 내가 알고 푸는 거 확실히 아는 거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럼 잘 들으세요. 내가 푸는 거 딱 보니까 1번이 답이 딱 하나야. 근데 2번은 3개네 3번 하나 둘 3번 2개네 4번 하나네. 그럼 1번과 4번이 답이 하나죠. 그럼 그날 땡기는 숫자로 제일 답이 적게 나온 걸로 찍어. 이제 지금부터 다 1번이야. 그냥 다 1번이야. 다 1번 답 사이로 막 하지 말고 무조건 다 1번. 그럼 적어도 2-3개는 맞습니다. 무조건 답 사이로 막 가면 0개지만 0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적어도 최소한 2-3개는 맞아요. 답은 항상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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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3개, 4개, 4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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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이런 식이에요. 3개나 4개예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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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는 될 수 없잖아요. 15문제니까. 그럼 하나가 3문제로 줄어요. 어쨌든 4개, 4개, 3개, 4개 이런 식이니까. 근데 내가 알고 풀었는데 1번이 8개야. 망했어요. 망한 거야. 그럼 다 틀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것만 풀고 어설프게 아는 건 풀지 말고 찍어야 한 줄로. 그래야 오히려 정답률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아는 게 3개, 4개밖에 없다 그러면 뭐 어차피 뭐 까딱까딱이죠. 근데 내가 알고 푸는 게 7, 8개 된다. 그럼 나머지 더 맞추면 되고 내가 10개는 확실히 풀었다. 그럼 나머지 맞추면 2-3개 더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이론 문제가 10개 이상 맞추면 거의 합격 안정권이 되는 거고 반타작 7, 8개 왔다 갔다 하면 합격도 까딱까딱 걸려 있는 거고 이론 문제를 5-6개 맞추기도 힘들다 그러면 아직 합격은 멀리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답기 확인.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났어. 나 이제 답안지 제출하고 나갈 거야. 그럼 USB 저장. 답안 저장을 클릭하면은 뭐라고 뜨죠? 근데 지금 저는 저장할 수 없. C에 저장됐다. USB 없다. 당연하죠. USB 안 꽂았으니까. 근데 시험 볼 때는 USB 나눠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누르면 저장됐다고 나오니까 알았다 확인하고 프로그램 닫고 USB 빼서 감독관한테 대고 나가면 끝나는 거죠. 이거는 한두 번만 연습해도 되고 시험장 가면 감독관이 앞뒤 2명씩 지키니까 모르면 손 들고 이것 좀 어떻게 해요? 여쭤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무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론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